오랜만입니다. 김남국 비서관입니다.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 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처리 와중에 민주당 문진석 원내 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비서관에게 인사청탁을 했고 그걸 받아서 추천을 하겠다는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이 된 겁니다. 민주당의 문진석 간사님은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어제 최고전원 현지 누나한테 인사청탁하다 들켜서 지금 현지 누나한테 조인트 가이로라도 가신 겁니까 지금? 어디 가신 겁니까? 책임 있으신 분이 여기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악법들 통과시켜놓고 말 조심하시라니요. 잘하신 겁니까? 조인트 가라니. 잘하신 겁니까?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잘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사청탁하다가 들키신 게? 잘하신 겁니까? 반말하지 마세요. 어디다 지금 손가락질하십니까? 어디다 손가락질하세요 지금? 품위 있게 얘기하세요. 품위 있게. 국회의원이면. 품위 있게 하십시오. 품위 있게. 그러면 똑같이 합니다. 이 인사 농단의 사태의 진상을 자, 그 전에 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열하게 우리가 토론하되 최소한의 선은 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지 씨가 사실상 이 정권의 실세라는 것을 김남국 비서관이 증명을 했습니다. 대통령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지 씨가 실제로 인사 개입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 주체라면 차라리 망발을 일삼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물러나게 하고 김현지 씨를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하십시오. 지금 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이런 말고 정강 가는 답변과 말들이 오고 갑니다.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맞아, 잘 살펴줘. 네, 형님.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최성 평론가님. 네. 예전에 청와대에서 근무하셨었잖아요. 원래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핵심분끼리 이렇게 형, 누나 이렇게 하고 다닙니까? 일부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무했을 때가 박근혜 정부 때 예. 십상시르마 논란이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행정관들끼리 이제 어공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예. 서로 이제 동료 의식이 있어서 형 동생 정도는 합니다. 그런데 예. 실장, 수석, 비서관으로 내려오고 행정관으로 내려온 이 개통상의 지위라든가 예. 그다음에 서로 간의 업무에 있어서 역할에 있어서는 저렇게 형 동생 눈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저건 사적에 이제 밖으로 밥 먹으러 나갔을 때나 이제 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흡연할 때 그럴 때 하는 얘기지 저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게 전 제가 저기서 느낀 것은 저렇게 사적 인연이 일상화돼 가지고 공적 질서까지 저게 완전히 형용화시키는구나. 예. 그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거는 벌써 공정을 얘기하는 정부가 아니라 나사 예. 풀린 정부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건 제가 보기에 이 마치 이제 이 공직사회의 어떤 그런 자리들을 전리품화시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너서클끼리 나눠 먹어도 된다는 그런 매우 위험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정 시기에 마치 이재명 정부가 지금 뭐 다시 계엄 1주년을 맞아서 온갖 지금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예. 결국에는 지금 안에부터 골마가는 이 문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은 사상누각이 될 거라는 위험한 생각이 들어서 예.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호칭에서부터 저는 이건 대단히 심각한 지금 이거 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저는 봐요. 대통령실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 그렇습니다.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해석하셨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김남국 비서관 말 맞따라 훈식이 형과 현지 누나가 조직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뭐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2인자죠. 그런데 최근에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현지 실장. 그리고 그 밑에 김남국 디지털 소통 비서관이 있습니다. 제가 조직도를 본 이유가 뭐냐면요. 저 주진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네. 저 인사청탁, 민원, 문자의 논란, 본질은 김현지 실장의 실세 논란으로 번지는 겁니까? 네, 이게 좀 인사 전행의 어떤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준 건데요. 사실 저런 게 드러나기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거나 또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는 게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예. 근데 국회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하다 보니까 딱 걸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저기서 보시겠지만 그 강훈식 비서실장을 먼저 쓰고 예.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부탁해도 이게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안 들어주죠. 김현지 실장. 김현지 부속실장을 뒤에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김현지 부속실장 정도까지는 인사청탁이 전달이 돼야 예. 결과적으로는 이게 실현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형님, 뭐 누나 뭐 이런 호칭도 문제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저 직위는 이 대통령실에서 하는 직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동차 산업협회의 회원사들이 예. 알아서 선발해서 이제 투표를 통해서 뽑는 회장직인데 그렇죠. 저 회장직을 사실상 아까 전리품 얘기도 나왔지만 예. 이제 사적인 전리품처럼 주고받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추천 내용도 보면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은 뭐냐면 예. 김남국 비서관이 뭘 따지질 않아요. 그냥 형님이 부탁하니까 내가 무조건 수용한다 이거고. 뭐 에이 그 사람은 그렇고 아니 저한테 하긴 좀 이런 말을 전혀 안 한다. 전혀 안 일반적으로 한다는 한다. 예. 그 실제 그 인사 청탁한 그 사람에 대한 무슨 프로필이라든지 예. 이런 내용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중앙대 후배다. 내 후배니까 이 자리 챙겨줘. 이것이거든요. 이게 사적 추천의 모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정상적인 인사 추천이 아니라 인사 청탁이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에 저는 가깝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수사 대상이 돼서 아까 보니까 주진 의원은 아예 김남국 비서관 휴대전화도 압수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 저는 공수처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가 고위직들 또 대통령실 이렇게 그 수사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대통령이 관여하면 안 되는 그 인사를 그 밑에 있는 그 라인들은 또 인사 라인도 아니에요. 김현지 실장도 그렇고 김남국 비서관도 그렇고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사적인 추천을 통해서 사람을 꽂아 넣으려고 한 것이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직권남용이나 어떤 부정청탁금지법에 명확히 해당할 수 있고 어허. 공수처는 즉시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는데 왜 이런 건 안 하냐 이런 지적을 하고 공수처 뭐 하냐? 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앞선 실세다 김현지 실장. 차라리 김현지 실장을 부속실장이 아니라 인사혁신처장이 임명해라라고 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김진욱 대변인. 근데 저는 저 문자 메시지의 본질은 뭐 김현지 실장에 대한 인사권도 없는데 왜 김현지 실장에게 물었냐. 끼리끼리 다 이렇게 진짜 전리품처럼 인사청탁하고 그러는 거냐라는 본질보다 이 보니까 문진석 부대표와 김남국 의원은 중앙대학교 후배고 근데 저 내용을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청탁을 하면 저게 안 들어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추천 절차가 아니고 또 이 정부에서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강훈식 실장에게 단순한 인재를 추천하는 상황이라면 저런 말씀을 하실 이유는 없었다라고 또 보이고 예. 또 한편으로 지금 이제 오늘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강훈식 비서실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뭐 혹시라도 충남도지사로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지금 충남도지사로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와 어떤 뭐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면은 안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불필요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그럼 남국 없는. 후배가 해? 뭐 이렇게 된 거네요? 그래서 김남국 비서관을 통해서 인사 추천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지금 해석들도 나오는데 예. 지금 오늘 이 사건의 본질은요. 예. 저는 뭐 이 왜 그 지금 인사권도 없는 대통령실에 이렇게 추천을 하고 예. 또 그것을 또 전달하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모든 것들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왜 만들었는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 매우 부적절한 그 내용들이었다라고 보고 단순하게 인사를 추천하고 또 정부에서 또는 혹은 공공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개방적으로 많은 이 인사 추천의 방식이 있는데 예. 그런 방식을 통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엄 1년이 된 날 오늘 대통령이 아침부터 내외신 기자회견도 했고 여러 정책 메시지를 내는 이 와중에 정말 대통령에게 죄를 뿌려도요. 지금 7인의 멤버고 친명 핵심 인사들이거든요. 문진석 부대표와 김남국 비서관이. 지금 대통령실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눈길이 가는 사람 바로 김남국 의원의 표현처럼 현지 누나 바로 김현지 실장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인사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선우 의원 때 말입니다. 후보자가 여러 중요한 결정이 앞두고 나면 여러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과정이었고 그 통화 과정에서
우리 비서관도 통화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임명 이후에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 논란에 시간이 지연되면서 아마 여러 의견을 청취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분위기도 물어보고 이랬던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서관을 불러서 주의를 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당시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김현지 실장 관련, 당시 비서관 관련 여러 논란에 대해서 주의를 줬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서도 김현지 실장이 뭘 했는지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김남국 의원의 현지 누나 발언과 그러면 진짜 이 인사권도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훈시경 현지 누나 파동을 바라볼까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관용구적 표현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김현지 부속실장이 정말 이게 실세가 맞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호칭상으로도 보면 아까 거기서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남자끼리 호영호제하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여성에게 누나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같은 캠프에서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친근감의 표현이 권력의 척도가 될 수가 있고 거리감의 표현이 그것이 바로 실세와의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표현을 썼다고 보고 오히려 방점은 앞에 있는 실장이 아니라 뒤에 있는 저 누나라고 보는 거예요. 훈시경이 아니라 현지 누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실제로 지금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이동했지만 예.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 역학 구도상 예. 누가 더 이너서클을 주도하고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예. 일단 1부속실장은 바로 대통령이 지근거리 옆에 있어요. 게다가 인사 예산까지 한번 몇 개월 동안 경험을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만사 현통이라는 시중 얘기가 틀리지 않겠다는 얘기도 좀 들려서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왕 실장이 자기가 인사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 실제로 이 부분은 지금 특별감찰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맹점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자정자격이 하나 없고. 하나 없죠.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공적 개통이 아니면은 지금 예. 주 의원님 말씀대로 바로 직권남용으로 특감이 이건 바로 조사에 착수해야 되는 그런 일인 거예요. 없다 보니까 공수처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저기 위기 시그널이 지금부터 내부에서도 오고 있다고 제가 경고등이 오고 있다고 들리는 거고요. 이 사안은 아마 제가 보기에 두고 여권에 굉장히 발목을 잡을 그런 트리거가 될 겁니다. 당사자인 글쎄요. 자동차협회 본부장이에요, 전직. 그리고 회장이 되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뭐 제 이력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고 추천했다면 고마운 일인데 강훈식, 김현지 이 두 사람과는 전혀 친분이 없다는데 글쎄요, 본인이 당황을 한 건지 아니면 이걸 홍선범 본부장, 전 본부장이 문진석 부대표에게 부탁을 해서 그 부대표가 대통령실에 있는 김남국 비서관에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아름아름 짬짬이로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전 처음 알았는데 이 자리가 연봉 3억에 가깝다면서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뭐 연봉 3억이고 특히 이제 산업부 관료 출신들이 이제 가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라고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단체 자체가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인데 이 협회 자체가 민간 단체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 투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일단 회장직에는 산업부 출신들이 지금 가는 것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1급 이상 출신들이 많이 가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아무래도 이 회장직 자리가 조금은 좋은 자리 그러니까 좀 선호되는 자리로 알려져 있다라고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유관 기관들 중에는 대부분은 그 업계 어떤 대표들이 회장 자리를 맡고 관련돼서 이제 관료 출신들은 부회장을 맡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협회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 출신들이 이제 회장 자리를 맡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선호도가 있다라는 업계 목소리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앞서 김준호 대변인도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정상적인 루트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인사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것 이 점만으로도 예.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저런 또 사진이 찍혔다라는 것도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건이고 예.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부적절해 보이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예. 제 대통령실에서도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좀 이 부분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말씀이 맞아요. 근데 이제 김남국 의원의 저 텔레그램 메시지만 보면 현지 누나한테 얘기를 하면 어떤 경로를 걸친지 모르겠지만 연봉 3억짜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 저 텔레그램 메시지에 있어서 김남국 비서관 뭐 별다른 입장 표명이 당연히 없을 테고 사실 이
논란에 엄청난 단초를 제거한 게 바로 문진석 부대표인데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어요. 오늘 자리에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입장은 내야 되겠죠. 송구하다, 사과하다, 뭐고 유감이다, 잘못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아예 자리를 비우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크죠? 민주당으로서도 별다른 감쌀 도리는 없는 듯하고 박수현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아직 제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에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본인의 또 사과와 또 의지 표명 그리고 또 원내 대표님의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 대표님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말씀을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그런 표명 이런 것들을 뭐 당도 뭐 그런 수준 또 그런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박수현 대변인 말이 부적절하다는 건 맞죠. 아까 주진 의원의 주장은 이 이른바 인사청탁 문자 논란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김현지 실장 포함해서 김남국 비서관 휴대폰을 왜 안 뺐냐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근데 반면에 주 의원님, 엄중 경고 조치를 하겠다. 대변인실이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엄중 경고로 이게 수습이 될까요? 너무 가벼운 처분도 가벼운 처분이지만 저기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해서 엄중 경고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저 부정확한 정보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 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을 감싸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김남국 비서관이 오버한 거다. 김현지 부속실장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화 내용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김남국 비서관도 이런 대화가 처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 이런 식의 인사 시스템이 흘러가는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계속 상습화된 거 아니냐, 상례화된 거 아니냐 이거를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이거든요. 근데 단순히 왜 국민들이 오해하도록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냈어라고 경고를 한다는 거는 오히려 그건 경고가 아니라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감싸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마치 김남국 비서관 정도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고 오늘 제가 운영위원회 저 자리에도 있었거든요. 문진석 그 의원 같으면은 사실은 운영위 간사여서 보통은 나와서 신상 발언이라도 합니다. 민주당의 원내 수석 부대표니까. 네, 근데 왜 안 나왔겠습니까? 이것도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한 제가 봤을 때 과잉 보호예요. 그때 국감에서도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 이슈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가지고 오늘 발언한 거에 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국정조사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현안 질의를 하자라고 하는데 아예 대꾸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김현지 실장을 감싸는 모습이 연출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누가 보더라도 권력이 있어 보이는데 관리 감독은 안 받겠다라고 하니까 그게 좀 불편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특별감찰관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어요. 대국민 약속을 직접 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이 있다라고 하면 대장동 항소폭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근데 특별감찰관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김현지 실장 이슈와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욱 대변인 뭐 길진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까 주진 의원 얘기는 이거는 뭐 정치적 파장보다 법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할 일이라고 하면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문자 메시지 내용은 뭐 부적절한 100% 뭐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부적절한 대화인데 사적 대화. 주진 의원 얘기는 저게 혹시라도 정말 현지 누나라고 표현된 김현지 실장에게 갔었다면 간 것 정도는 대통령실이 자체로 감찰을 해서 받은 적 없고 정말 김남국 의원의 그냥 자기 오바다라는 정도로 해야지 뭐 엄중경고니 뭐 비서관에 대한 문책도 없이 그냥 이렇게
대충 위험에 넘길 건 아니지 않냐,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일단 뭐 그 부적절한 그 대화였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과연 범죄 행위로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인데 너무나 이것을 이미 그런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 주시는 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적절한 표현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저 김남구 그 비서관이 저 문자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문자를 보내자마자 바로 지금 언론에 바로 공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저 문자가 김현지 부속실장에게까지 전 전달이 안 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뭐 물론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저도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김남구 비서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지금 부적절한 정보라는 것이 그것이 그 뭐 주 의원님의 말씀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저는 또 그 개인적으로는 그 부적절한 정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민간 협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사를 마치 무엇이든지 다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조차도 부적절한 그 부정확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의문점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마치 이미 이루어진 범죄 행위처럼 말씀 주시는 것은 좀 과도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일단 논란은 쉽게 식지는 않을 것 같고, 확실한 건 첫 번째로 문진석 부대표가 나와서 입장 표명을 빨리 해야 되겠죠. 저희 뉴스탑10 시간 아니라도 어떤 메시지라도 나오면 바로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